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진짜. 응. 응? 응. 응? 응. 오늘 하늘. 나 open up, baby. Nö. Hast du da gesetzt? Oh nö. Nö. 응. 응? 응. 응? 응. 응. 깻잎을 심어줄 거고 여기에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장미는 여기 하얀 화병에 심어주려고요. 애하다. Mal den Topf. So klein. Ist es klein? Nö. Es ist nicht klein. Also, Moment. Schon? Hast du es auch gemacht? Nee, nee. Wann es muss? Es muss hier oben oder? Ja, hier steht oben machen. Ja. So. 비료를 뿌려줍니다. Und das kann ja noch tiefer. Ja. Aber nicht zu viel drücken. Die Wurzel wird Kaputt gehen. zerstört. Ja. 여행 다녀온 사이에 얘가 좀 말랐어요. 슬퍼. Okay, Okay, genau. jetzt gießen. Ja. Und mal diese hier bitte. Auf den Boden. Hier? Hier. Oh nein, hier. Ich habe hier gesagt. Du sagst noch in den Topf. Ich habe hier. Hier. 이제 깻잎을 해줄 거예요. Eigentlich es sollte im Frühling, oder? Hm. Ja, das ist ein Gewächshaus, also es geht ja. Ja. Und der Rest. Ich hoffe, das ist warm. Aber meine Rose wird ein bisschen kalt, oder? Ja, aber die ist ja winterfest, also die kann das auch ein bisschen Kälte. Ja? Oh, das ist gut.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줬어요. 할? 야. Sieht aus wie Senfkörner. Oh, ich mag diese Aktivitäten.
카메라 앞에 또 굉장히 오랜만에 서네요. 저는 이제 지난 학기가 끝나고 바로 3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 방학이라 할 게 정말 없었다 보니까 너무 약간 허무한 거예요. 저희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업이 없는 기간에 시험을 치거나 과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방학이 완전 끝날 때, 그러니까 이번 학기가 시작될 때쯤에 마지막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다음 이제 지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이 보름밖에 없었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사실 이해는 해요. 얘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치만 보름 방학은 조금 심하잖아요. 이게 제가 약간 이전 석사 때도 그랬지만 방학을 조금 중요시하는 타입이거든요. 이게 방학이 없으면은 뭐 사실 회사 다닐 때나 이럴 때는 방학이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는 굉장히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니까요. 근데 학교는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공식적인 방학 기간이 있는데 이 공식적인 거를 약간 거스른다 하면 저는 약간 거기서 불편함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불만은 있었지만 그 불만을 표현은 하지 않고 지난 학기가 끝났죠. 그러고 이제 3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학기 끝날 때까지만 해도 그냥 2학기가 끝났다, 1년 다녔다 이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3학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학기에 이제 정말 석사 논문을 한 번 더 쓴다는 것도 겹치고 혹은 제가 한국에서 석사 3학기 때 어땠는지 이런 비교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허무하기도 하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다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항상 지난 학기 시작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 시작이 어떤지 조금 남겨볼까 해요. 사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독일은 2차 락다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하고 시스템이 약간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걸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완화될 때쯤, 여름쯤 해서 학교에 한 번씩 가는 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공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는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는 수업이 있고, 오프라인이랑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수업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해외에 있어서 나는 무조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완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여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하다가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다가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2차 락다운이 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저는 당장 락다운 시작하는 다음날 또 학교를 가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공지가 없어서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치만 이제 지금 다른 수업들을 보면은 사실 이번 학기가 수강 신청할 때도 유난히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1, 2학기 때는 이제 석사 때 의무로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수업들을 사실 첫 학기, 두 번째 학기가 듣는 거라서 인원도 거의 정해져 있었고 큰 부담 없이 신청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 수업 신청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는 이제 필수 수업이 아예 없이 프로젝트 하나랑 선택 수업 두 개를 신청을 해서 듣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열지 않은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모듈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업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 관심 세미나가 몇 개 없네? 하고 저는 되게 당황하면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제 첫 수업을 들어보고 골라야겠다 하고 저는 신청을 했는데 어머나 이게 웬걸? 이게 수업이 열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 30명, 30명으로 이제 딱 인원 제한을 뒀는데 이게 막 70명, 100명, 100명까지는 안 됐지만 70명, 80명 이렇게까지 신청이 되다 보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본인이 이거를 하나하나 성적을 다 매겨야 되는데 인원수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처음에 좀 빨리 신청하는 순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인원을 제한을 해야 된다 해서 추첨을 돌리신 거예요. 정말이지.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가 발생해요. 저희과 수업이 제가 다 떨어졌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진짜. 저희 이제 선택 수업이 저희과는 이제 저희과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수업이 있고 건축과 수업을 또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건축과 수업이 있는데 사실 건축과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몇 개 안 돼요. 근데 저희과 수업에서 제가 선정해서 이건 관심이 있어 라고 예비로 넣어놓은 수업들 2개가 추첨해서 떨어진 거예요. 사실 그 2개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정말 내용이 쉬워서 제가 들을지 말지 고민이 됐던 거고 하나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들을지 말지 고민이 됐던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건 선택의 권한도 없이 2개 다 떨어진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저는 결국 이번 학기에는 완전 건축과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업 내에서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교수님들과 이제 친구들이 지난 학기에 어느 정도 다들 내공이 생겨가지고 조를 짜거나 하는 게 그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약간 동시에 이 테마가 올라오고 그 테마에 바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웹사이트 그 학교 사이트 리스트를 넣어놓고 그 리스트에 자기 이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담은 확실히 적어요. 팀을 짜야 한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2학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독일 시스템이 조금은 안정이 돼서 학생 입장에서도 괜찮기도 하고 사실 첫 학기는 제가 독일어가 부족하기도 했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저도 독일어에 조금 적응을 했고 그리고 독일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적응이 됐고 저희 과나 이런 단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를 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첫 수업이다 떨린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고 그냥 새 학기가 시작이 됐네. 귀찮아. 수업을 또 들어야 되네? 약간 이 정도? 그래서 정말 다행이죠. 지난 1년 동안 이라기보다는 사실 지난 학기에 제가 독일어가 정말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꽤 알아먹고 제 할 말은 하고 바로바로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조금은 동시에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독일어로 어떻게 얘기할지와 독일어로 어떤 제가 반응을 하고 어떤 의견을 낼지가 동시에 뇌에서 이제 작동이 돼가지고 조금은 나아진 점이 있어요. 그래도 사실 1년, 2년까지는 독일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석사 기간 동안에는 많이 이렇겠지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좀 친해진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 수업 들을까 말까? 약간 이런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업 들으면서 친구한테
개인 채팅으로 이제 써가지고 너도 이 수업 들어? 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마음이 풀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첫 학기 수업 영상에서 아마 그게 첫 학기 끝날 때쯤 영상이었는지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석사를 끝낼지 안 끝낼지도 모르겠고 저는 계속 박사를 지원을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제 성격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번 석사 과정에 너무 심취를 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번 기회에 나는 멀티플한 사람이 아니구나, 멀티플레이어가 아니구나를 깨달은 게 이 석사 과정에 너무 즐기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 지원은 뭐 이렇게 고이 넣어놓고 석사 수업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하대 장학금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대하대 장학금은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연장할 때만 이 학교에 있느냐 안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 이외에 제가 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뭐 박사 과정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해서 이제 장학금 받는 문제에서는 크게 걱정이나 이런 고민거리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냥 장학금 들어오는 대로 그거 이제 쌓아놓고 저축해놓고 생활비로 계속 쓰면 되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주변에서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를 아시니까 다들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네 페이스대로 이번 석사 마치면 좋고 마치고 싶으면 마치고 박사를 지원을 해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내가 있는 자리는 여기니까 이 석사 과정을 하면서 얻는 것들도 있고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일단은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음 학기 논문을 쓸 것 같아요. 1년 있어 보니까 1년이 너무 빨라가지고 있을만 하겠는데? 약간 이 생각도 들고 제 자리가 지금 있다 보니까 새로운 자리에 지원을 하는데 굳이 막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마음도 이제는 거의 없고 해서 이번 석사를 끝낼 것 같아요. 참 생각이 매 학기 많이 바뀌게 되죠. 이게 제가 지난 학기에 아무래도 한국 논문이나 연구와 독일 논문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제대로 파악을 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상태로 박사를 시작을 하는 것보다도 시작을 하기가 어렵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독일 이제 연구나 논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직접 논문을 영어든 독일어든 한번 써보고 교수님하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3학기는 조금 부담이 적네요. 다닐만 한 것 같아요. 이제 친구도 이제 아는 얼굴들도 조금 생겼고 먼저 이제 말하게 되는 독일어나 이런 여유도 생겼고 해서 즐기면서 이번 학기는 다녀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지금 색깔이 두 개예요.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 영상들까지 염색을 해가지고 머리색이 이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뿌리가 계속 나면서 독일에서 염색을 계속 하기가 약간 버거운 감도 있고 제가 밑에 파마를 한번 했어요. 근데 머리가 제가 한국에서 탈색을 했던 머리라서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마도 많이 금방 없어지고 머리도 많이 상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염색을 하면 좀 안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아쉬움은 있어서 반만 이렇게 위에만 검정색으로 덮어버리고 밑에는 갈색을 냅뒀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게 좀
한국에서는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더 밝게 탈색을 또 다시 하고 싶긴 해요. 그렇지만 이미 탈색을 한번 했던 머리에 파마까지 한 상태라서 탈색은 무리인 것 같고 그냥 이 상태로 조금 더 기르다가 잘라낼 것 같아요.